아니 이게 (110차) 의원총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 현장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댓글 조작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며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면서 개인적 일탈뿐이라고 꼬리를 자르고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자기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댓글 게이트 사건에서 정부 여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한몸에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인 빼돌리듯 드루킹을 서둘러 구속시키고 3주간이나 사건을 은폐하면서 정의를 세상과 차단한 채 증거와 정보를 인멸하고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여준 경찰이 여전히 노골적인 부실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참모인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백하듯 사실관계를 설설 풀어도 사건 수사를 한다면서 과연 경찰이 밝혀낸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이 오히려 더 의혹을 정복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축소하면 화려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추고자 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경험적 진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러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드루킹은 여론조작이고 경찰은 사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노골적인 부실 수사 의지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모자라 경찰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참고인 김경수 의원을 방치한 것으로 모자라 핵심 증거인 느릅나무 계좌조차 그대로 방치한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인지,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은 여론조작, 경찰은 사건조작, 월급 100주 대낮에 과연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개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문재인 정권 눈치 보면서 경찰 총수로 진급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면 경찰답게 14만 전국의 경찰인의 자존심을 걸고 드루킹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경찰이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4.19 58주년을 맞아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과거 경찰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드루킹의 11억의 출처, 더미래연구소의 18억 원 원처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운영비 11억 원에 달하는 드루킹의 자금 출처와 배후가 사건의 열쇠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미래연구소에서 적말한 18억 원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주당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연구소 직원의 기재착오라고 들려대고 있지만 명색이 회계를 담당한다면서 18억도 아니고 18억 원을 기재착오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새 8천만 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김기식 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과 더 좋은 미래에는 왜 이렇게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더 좋은 미래 회원들이 나와 그럴 리 없다며 막아설 것이 아니라 연구소 계좌 하나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미래 연구소에서 적발된 18억 원이 기재착오라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공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라진 18억 원의 용처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의 11억 원 출처와 더미래의 18억 원의 용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드루킹으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는 김경수 의원이 1차 기자회견에 이어 수사기관에 진술하듯 일부 사실을 술술 시인해버린 김 의원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건의 실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개인적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지 불과 하루 만에 정권 핵심 실세인 김 의원이 드루킹을 만나러 파주 느릅나무 출판소로 직접 찾아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을 김 의원이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끝내 항거하는 모양새가 일부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감추고자 하는 실체의 크기를 역설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백은우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는 도모 변호사도 특검이 꾸려진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댓글 조작 게이트 특검을 통해 민주당 댓글 여론 조작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댓글 보도의 시작과 끝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조직적 댓글 범죄를 놓고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사생팬의 안티라며 끊임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채닫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생팬이 지하철 광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직적인 댓글 안티마저 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그 누구보다도 바란다고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드루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접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루킹은 처음에는 변호인이 접견하니까 굽신굽신을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드루킹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사정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아직 드루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고 그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는 걸 사전에 입이 맞춰졌다는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댓글 공작, 댓글 여론 조작은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댓글 조작 사건은 어떤 경우도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십시오. 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대통령은 오늘 언론인 사장들 오찬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기자회견 관련해서 어제 투쟁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 울산 의원님들 다 함께 해주셨고 세 분이 정가빈 이채희 곽상도 의원이 철회하러 밤에 잠을 현장에서 잤습니다. 대검 어제 11시에 항의 방문을 원내대표님하고 진상조사 단원들이 했습니다. 14시에 국회 사무총장을 진상조사 단원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14시 30분에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취소를 해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계획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국정조사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조를 할 야당과 협조해서 같이 제출을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4.19 민주혁명 58번째 맞는 기념일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번 민주당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게이트는 그 핵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유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 민심에 대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훼손입니다. 왜곡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수사당국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길래 드루킹 일당의 청원에 신경 쓰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고 또 국민의당이 드루킹을 고발한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민주당이 대선 끝나자마자 부탁을 한 것입니까? 또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드루킹 일당의 범법 활동의 뒷돈은 그동안 누가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확신합니다. 또 특검 이전에라도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경은 과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민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경찰청장 인사에 혹시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청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 경찰청장입니다. 혹시 청와대로부터 이 사건을 적당히 무마, 축소, 은폐해달라는 하명 수사 지시를 받은 건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특검에서 모두 다 파헤쳐져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공소장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드루킹 일당의 범행이 그저 컴퓨터 업무 방해죄 이렇게 돼 있더군요.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부정청탁,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민주당은 왜 드루킹을 보호해 왔는지, 비호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공소 사실에 적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진상조사단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 이것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공범이 아닌가? 저는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드루킹 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압력을 가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드루킹 일당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구속시키는데 민주당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공범을 했지만 이제 용도 폐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드루킹 일당은 그저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증거인멸, 부실수사, 서울청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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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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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작, 댓글 공작 엄정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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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부실수사, 서울청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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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주민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경찰청 앞에 민원실 앞에서 현장 요청을 하고 청장님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자범 정도 이렇게 취급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여론 조작, 여론 공작은 국민 정서를 혼란시키고 혼돈시키는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 이전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지금 민주당 핵심 라인들과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적 판단을 흐르게 하는 엄청난 이게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이 피의자들을 이렇게 체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을 했다면은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수사를 했는지, 특히 지난번 이주민 청장님이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그 모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에 연루되어 있는 이 정권의 김경수 의원을 비호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서울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으로밖에 익혀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뒤늦게 서울경찰청이 계좌 추적을 하고 또 압수한 이 핸드폰 기기들을 이제 통화 내역을 조회하겠다 하고 이렇게 뒤늦게 나선 것은 이거는 결국은 언론이 국민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서울경찰청은 의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사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입장과 향후 수사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수사는 그 특성상 증거나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사 절차에 있어서 제기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저희 경찰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으로부터 또 정치권으로부터 어떠한 예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다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에 접수하고 또 수사한 게 지난번 검찰에 송치한 그 기소 내용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자 내용을 확인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더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은 두 사람 간의 문자가 오고 간 사실 내용이 있다. 그리고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나머지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언제 경찰이 이거를 뭐 숨기려고 했느냐 또 언제 인지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수사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과 절차에서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경찰은 청장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이미 저기 김경수하고 청탁이 오고 갔다는 거 확인이 됐고 몇 번 만났다는 거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안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민주당과 네이버 측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이 사안이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변명하는 게 지금 예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초기 단계에 계좌 추적도 안 했지. CCTV도 제대로 확보를 안 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 추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계좌는 이제서 계좌 추적한다고 그러고 이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 전에 계좌 추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계좌는요. 본인 피의자들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은행에 15개 시중은행에 다 보내가지고 계좌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 관련돼서 영장도 청구 안 했다고 하는데 이미 휴대폰을 압수했기 때문에 휴대폰 내에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영장 부분은 그럼 나중에 문제고요. 저희가 다 자료를 확보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는 그 지연이 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밤새워서 저희 그 수사를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청장께서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와서야 자금 추적, 계좌 추적에 필요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수사 인력이 이제 와서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청장께서 아마
여기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수천 건 이상의 드루킹이 보내는 김경수 의원에게 보내는 URL 그것을 김경수 의원은 뭐 거의 열어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상식적으로는 수천 개의 기사 URL을 보낸 것은 그거 하나하나 열어보라고 보냈을까요? 드루킹이?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댓글, 기사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성과를 보낸 거 아닐까요? 그거 읽어보라고 보낸 그런 바보가 어딨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김경수 의원은 이것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 뒷 배경을 수사하는 게 수사팀의 역할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3천 몇백 개를 다 열어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까지 그리고 CCTV도 제가 느릅나무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전에 듣기는 CCTV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해에 이미 밝혀졌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사실 검찰도 그렇고 그냥 늦장 조사, 늦장 수사하다가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 출처입니다. 뒷돈을 누가 댔는지 혹시 민주당 또 정치인들이 그 뒷돈을 대는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또 그 뭐 비누 팔아가지고 자금 충당했다고 하는데 1년에 10몇억을 비누 몇 장을 팔아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또 비누를 산 사람들이 정치권에는 없는지 또 그 경공모 또 경인선 이런 조직에서 강연하고 세미나하고 이럴 때 민주당에서 도와준 일은 없는지 이런 게 밝혀져야 되죠. 그것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 충분히 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청장님이 지금까지 그 발언을 한 것과 또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초동 단계부터 이 사건을 접근하는 이 부분 이미 아무리 서울청이 앞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국민이 없어요. 예? 믿을 국민이 없어요. 왜? 이미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건 잘못되어 있다. 이 지금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자꾸 비유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차이가 틀려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요. 친북, 그 다음에 종북자들, 그 다음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세력들 차단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좀 과잉으로 가는 사건이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여론을 조작하는 준 반란과 같은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접근합니까? 자, 이주민 청장님, 내가 정말 경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경찰을 보호하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부친을 또 경찰을 준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여러 가지 국민들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이 많이 경찰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진실 다 밝혀집니다. 그러다면 이준 청장이 다 경찰 요구도 묻고 지부들 요구도 물어요. 정말 명백하게 사실을 언젠가 밝혀져요. 다 불거집니다. 다 아시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부는 아마 묻어놓고 있는 거 있다면 처음이라도 그렇게 하시죠. 쫙 몇 가지를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축소했던 사실 하나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시간을 벌어지게 했다는 의혹. 또 하나는 관련자 수사도 시행하겠어요. 주요 인물 지정 피해자 김경수라도 배우는 비서한다. 이게 왜 수사를 해야 돼? 명백하게. 또 하나는 이 범죄 자금 부실 수사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휴대전화 압수했는데 부실 수사. 또 뭐 네이버 범죄 현장 수사도 생략했어요. 압수수색 미실수라든지. 또 권력 실세 보호하는 수사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김경수라든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은 거. 또 꼬리 자르기 내용 수사라든지 아주 뭐 정부만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어떤 서울경찰청장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주객 정도의 어떤 면죄부 수사 같은 이런 오해가 있어요. 또 언론 폭로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일찍 미공개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요? 이거는 국민 기만을 은폐하는 수사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뭐 정치를 참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부실 수사, 이 셀프 고백 같은 이렇게 왜 없어지는지 대해서는 양심에 걸고 청년과 직원들 확실히 하세요.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면 당당하게 배천하에 이야기를 그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 제가 아까 분명히 자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제 검찰에 저희가 구속 송치한 내용은 그 사람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저희가 이제 3월 21일 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 시한에 쫓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구속을 하고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을만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한 것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수물 분석이라든지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만은 수사라는 것이 이 공개가 될 부분이 있고 공개가 돼서는 증거인멸이나 또는 피의자들 도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우리가 진상조사단에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질문자도 저였고 계좌 추적과 또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 중요하다 그랬더니 증거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고 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지금부터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이성훈 누군지 아시죠? 수사부장님. 이성훈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의 계좌를 봐야 됩니다. 누가 입금을 시켜줬는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부터는. 그리고 건물주가 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의 일부분만 계약을 했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1, 2, 3, 4층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실제로 3층까지 쓰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고백을 했고, 거기 고문변호사 사무실까지 떡하니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이성훈 건물주에 대한 그 계좌 추적 분명히 해주셔야 의지가 있다고 난 볼 거고, 두 번째 CCTV가 그 안에 엄청나게 아주 잘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실내 CCTV는 확보를 못했다. 좋아. 그러면 보통 범죄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주변 CCTV를 다 뒤집니다. 어느 누가 그 주변에 며칠 전에 왔다 갔는지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드나든 사람들의 차량이 그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CCTV를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거론이 돼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일단은 그 영장에 압수 물품에 이제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서 CCTV에 그 확인을 하는 작업은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증거인멸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막고 압수품들을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 CCTV를 그 현장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뒤늦게라도 저희가 CCTV를 지금 이미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워졌다고 하면 또 복제가 가능한 만큼 복제를 했죠.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충분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이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고소고발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평창 올림픽을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까지 확대할 것이냐, 그게 대한 답변.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대선까지 확대할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한 그 사안은 이제 이 구속 송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사 한 건에 대한 댓글 두 건에 공감 표시를 한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죄라든지 대선 관련기 드러난다면 여죄라든지 뭐 배우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자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선 관련기 뭔가 증거가 있고 뭔가 있다면은 그것까지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수사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대선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아니요, 의원님 연결시킨 게 아니라요. 드루킹이 쓴 글을 글에 다 한다면 나와 있잖아요. 증거가 대선 때 드러나면. 우리가 활동한 걸 우리가 한번 까볼까? 이런 게 대화방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수사를 안 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묻는 그런 겁니다. 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 등거가 드러난다면 하실 수 있다는 제가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영님. 잠깐. 네이버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은 네이버와 관련한 컴퓨터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 선거법이라든지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여러 가지가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드러난다면 그게 관련 것도 다 수사를 하실 거죠. 그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도 예단하지 않고요. 수사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묻겠습니다. 이 매크로 관련해서 이번에 느릅나무 브루킹 한 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른 매크로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도 확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요거 한 개로 한정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매크로도 만약 있다면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시겠죠? 예, 예.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관계는 뭐 작은 관계도 뭐 한다니까 작은 관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경 수사까지 정말 경찰이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어떤 집념과 의지가 있는지 정말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증거가 있으면 이제 수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맞지 않다.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으면 당연히 주변에 누가 피의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기사 추적도 하고 그리고 휴대폰 추적도 하고 다 해서 범인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절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사건이 났으면 누가 훔쳐가는지를 몰라도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수사하겠다. 그 개념부터가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나 우리 또 법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수사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중앙검사장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디도스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첨단 수사부 한 개부를 통째로 투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특검이 올 것이다. 100% 특검이 온다는 그런 전자에 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 특검이 왔을 때도 전혀 문제없이 빠지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런 의혹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한 수사를 받도록 알겠습니다. 저 역시 저희 수사하는 직원들한테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안이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저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도 직원 댓글 사건 때 다 조사를 받아보고 한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숨긴다든지 그럴 생각들도 없고 저희 아시다시피 경찰 지휘부가 있지만 직원들을 다 이렇게 워낙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 3월 23일 날 체포했죠. 3월 21일 날 했죠. 그 체포 이후에 지금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 수사 부실하다, 국민적 지탄과 또 본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문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댓글 드루킹 댓글 조작 이 공작건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국민들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그런 대선 이전까지 것을 요구로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작년 대선을 마치고 난 이후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그 대상자 중에 민주당이 제시하고 요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드루킹 김동원 씨입니다. 자,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드루킹이 단순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댓글 조작 그렇게 협소한 시간만 가지고 지금 경찰이 잡고 있다는 거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항의 방문하면서 한 부분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14만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이재민 서울경찰청장님과 서울경찰청 간부 여러분들이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전반적인 증거 인멸부터 부실 수사라는 이 운행에서 이걸 다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특단의 입장으로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이 한 이 수사 의지나 여러 가지 증거 인멸에 대한 심지어 방조,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의혹까지 저희들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이 구속 범죄자 일당이 지난 일요일 날 그 범죄 현장에서 범죄 이 중요한 증거가 인멸되고 그걸 다 이렇게 가져가도록 경찰은 손 놓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에서 292점 사무실과 피의자 주거지에서 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은 압수를 했고요. 그 사후에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가져간 걸 가지고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저희가 압수물, 또 계좌, 통신 여러 가지 그 사안을 저희가 그리고 각종 카페라든지 블로그 그 자료들도 저희가 다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의원님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만희 의원님이나 이재정 위원장님이나 홍철호 의원님 저희가 행안위 의원 같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항의 방문단은 지금부터 서울경찰청이 한 점 의혹 없이 이 드루킹 일당들의 이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간에서의 이 일당들이 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정합니까? 청장님, 이 사건은요, 이 댓글 공작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이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면은 제2로 2단계로 서울경찰청이 은폐한 제2의 공작 사건이라고 지금 그런 흐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장님은 다음 청장에 유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한다 하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지금 오해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부 오면하지 않겠다고. 예, 오해했으니까 확실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이만희 의원 짧게.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민 신변인을 비롯한 우리 지휘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 있었던 드루킹 집단의 일당의 인물들은 아마 선거법 위반일 것이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이미 6개월로 만료가 됐다. 그거는 진상조사 차원이지 수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 진실은 과연 대선 때 이 사람이 평창올림픽 때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대선을 전후해서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어떻게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실체도 파악하고 활동도 파악하시고 정치권의 위계성을 밝혀주셔서 우리 경찰 수사의 명예를, 경찰들의 전체 명예를 지켜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저는. 우리 이만희 의원이 역시 경찰 출신으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저 회의실에 의원들 계시니까 평양 가서 다 우리 의원들 다 인사.